네, 이어서 벡터의 외적과 내적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것은 외적과 내적에 대한 부분이 중점을 둘 거고요. 이 외적과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 사이에 성분을 곱해서 합하는 내적에 대한 정의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볼 거고요. 그래서 내적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뤄볼 거고, 그 이후에 외적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놈이라든가 그 벡터들 거리를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 내적과 노름,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와의 관계를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적 공간에서의 성질들을 저희가 고찰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벡터들의 직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 이후에 외적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외적의 성질을 살펴볼 거고, 벡터 공간 내의 삼각형의 면적, 평행사변의 면적, 그리고 평행 육면체의 최적 등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매틀랩에 있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그 함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매틀랩을 노트북에 설치하신 분들은 제공하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여러분이 내적을 혹은 또 외적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히 실습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까지 그 강의 부분을 진행을 하고 기말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제가 공지한 대로 대체 과제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과제를 출석을 인정을 해줄 출석 인정용으로 지금 계속 내드리고 있는 이 과제들을 최대한 좀 기말고사 대체 과제 내기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한두 분께서 저한테 문의하신 게 문제를 풀고 좀 더 이제 더 잘 풀고 싶으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좀 더 다듬으신 다음에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말고사 대체 과제 하기 전까지 뭔가 수정이든 뭐 재업로드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출석 인정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 정리 중에 있고요. 그 내용들은 기말고사 대체 과제 내기 전까지 통합해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 발표 자료를 좀 더 수정 보완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같이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이 밑에 있는 요 레퍼런스 참고 사이트에 대한 URL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 자료도 같이 업로드 했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들으시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참고 사이트를 가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내적에 대해서 그리고 외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벡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리와인드를 좀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벡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저 시작점과 끝점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방향, 그죠? 방향과 크기를 갖는 걸 우리가 벡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벡터의 길이는, 그렇죠? 그리고 길이가 1인 벡터를 저희가 유닛 벡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벡터의 크기 자체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벡터의 크기를 나눈 거를 저희가 단위 벡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벡터들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저희가 봤어요. 이제 덧셈은 이런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분이 나온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에서 다뤄봤고요. 그다음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 혹은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프로덕트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 세타만큼의 크기를 갖고 곱해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의 각도를 알고 싶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식을 전개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들 사이에 곱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곱의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두 개 사이의 벡터의 세타만큼의 크기로 스칼라만큼의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와 B 벡터의 곱은 이렇게 당연히 표현이 될 거고, 벡터 자체를 저희가 곱해주기 위해서는 행렬의 모양을 해야 되죠. 행렬의 모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를 트랜스포즈 한 겁니다. 트랜스포즈 하고 B 벡터를 곱했다는 얘기인 거고, 요거를 저희가 식을 요렇게라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요 식이 그러니까 결국은 요 위에 있는 요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다뤄볼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놈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이 벡터의 곱, 벡터의 크기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닷 프로덕트가 0이라는 얘기는 퍼펜디큘라라고 해서 직각, 그죠? 예, 수직이다. 그죠? 요 A하고 B는 수직이다. 즉 A하고 B의 프로덕트 한 개, 이너 프로덕트 한 요 벡터의 프로덕트 곱이 수직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A하고 B를 곱했을 때 뭐가 되면 0이 되면, 자, 이러한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의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 둘을 곱했더니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스칼라가 나올 때, 그렇죠? 스칼라가 나오는 연산을 우리는 이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닷 프로덕트는 A라고 하는 벡터를 전치해서 B 벡터와 곱했을 때, 결국 이 두 벡터를 곱했을 때의 값을 의미를 하고, 걔는 이렇게 놈의 형태와 각도의 형태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두 벡터의 값을 알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이 각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수식에 의해서. 알겠죠? 그리고 벡터의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 두 개를 곱했더니 스칼라가 나왔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가 있는데 이 세터만큼의 값을 갖고 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여기만큼의 유효 성분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 쪽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햇빛이 태양광 패널에 비추고 있는 상황, 햇빛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요 놈이 태양광 패널에서 이렇게만큼 우리가 투영을 할 거고, 거기에서만큼의 밑으로, 그죠? 이 세타만큼, 이너 프로덕트한 만큼의 뭔가 스칼라에 대한 프로덕트가 유효 성분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런 수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 어디까지 나온다라는 건지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요는 f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이렇게 용도일 때는 완전히 투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요런 세타 값을 이너 프로덕트, 각각의 벡터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타를 어떻게 만들어 놨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을지 혹은 완전히 차단할지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적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개념과 이걸 통한 응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자꾸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그 앞단으로 가셔야 돼요. 그보다 더 베이스인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베이스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벡터에 대한 이해를 다시 좀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벡터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다시 또 행렬로 가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앞으로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와야 된다? 스칼라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이 세타만큼의 힘을 가지고 곱해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벡터의 내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세타라고 하는 놈이 자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타가 0이면 그쵸? 완전히 그냥 얘하고 겹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벡터의 곱의 크기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세타가 예를 들어서 90도다. 90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자, 이렇게 되면 90도가 되면 이제 0이 되니까. 그죠?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제로는 1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있는 이 사이트로 가셔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 자료 말고 제가 이 동영상 자료 올릴 때 파워포인트도 같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URL로 가서 내용을 좀 잘 다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 요렇게 Rn상의 n차원상의 벡터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의 이너 프로덕트 혹은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내적은 다음과 같이 스칼라 값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u.v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 닷 프로덕트는 두 벡터의 길이를 곱하는 거가 된다. 그렇죠? 곱한 거 자체가 되는데 결국은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b, a 벡터하고 b 벡터를 곱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렇죠? a에 트랜스포즈 한 거에 b를 곱하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노음을 구할 때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제곱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해 보려고 하냐면 이제 약간 수식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a와 b의 이너 프로덕트가 이 노음을 한 거에 코사인 세타하고 어떻게 같아지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에 노음한 거를 저희가 제곱을 해봤어요. 수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구했더니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전개하면 다시 이렇게 나오죠. 얘를 다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의 식은 벡터 간의 뺄셈으로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벡터의 뺄셈 어떻게 했었죠?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이렇게 요 값이 되는 거죠. 요게 결국 이 삼각형의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만큼의 세터만큼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하학적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제2 법칙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식 자체가 a 노음의 제곱 플러스 b 노음의 제곱은 마이너스 2 a b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럼 요 놈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식하고가 일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는 a하고 b의 놈 한 거의 코사인. 결국 이 크기, 그죠? 방향 말고 이 크기만 갖고 있는, 그죠? 이 크기 값을 구해서 그 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우리는 그 두 벡터의 뭘 구할 수 있다? 이너 프로덕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저희가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벡터 자체를 이렇게 다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알고 거기에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의 의미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를 각각 구해서 그거의 만큼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그거는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거다. 뭐의? 벡터의.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 결국은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u 벡터와 v 벡터가 있고 u 벡터를 트랜스포즈 했어요. 곱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이 두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 사이에 우리가 내적을 구하려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각각의 벡터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이걸 다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u의 크기, v의 크기, 그거에 두 벡터 사이의 세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조금 더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사이트 URL에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자료들을 발췌해 온 것은 이 아래에 있는 URL에 저자분의 내용을 제가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U하고 V와 U의 자 이너 프로덕트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U하고 V, 그 다음에 V하고 자 U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저희가 자 트랜스포즈 해서 이렇게 구하면 자 -1이 나오고, 그리고 V를 자 트랜스포즈 해서 구해도 역시 나오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U 벡터와 V 벡터, 그렇죠? 요 두 개의 벡터를 저희가 V 벡터와 자, U 벡터로 그렇죠? 이너 프로덕트 한 거는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 알았네요. 그리고 자 UVW가 다음과 같은 때 해당하는 내적을 각각 구해보세요. UVW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U하고 V, 그죠? U하고 W, V하고 W를 각각 내적을 구한 거죠. 자, 내적 구하는 거는 이 두 벡터들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 아주 단순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 기말고사 자 대체 과제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했었던 7, 8, 9장에 있는 요 자, 핵심 개념들. 자, 핵심 개념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나열을 할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자,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다 제가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결국 이 개념들을 자, C 언어로 구현하는 걸 제가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공간 벡터의 표준 기조로 표현된 벡터의 경우, 자, 이거 IJK가 이게 표준 자, 그죠? 베이시스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 경우에도 우리가 내적에 대해서는 각 성분끼리 곱해서 합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면 요 놈은 자, UV의 내적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표준 기저들은 이제 빼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럼 지금 나머지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의 놈은 자 우리가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 네,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놈들은 자 U라고 하는 놈 자체 U 벡터 자체가 뭐 그 실수상의 공간에 1차원일 수도 있고 2차원일 수도 있고 3차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각각의 벡터는 이제 이렇게 그죠? 거리는 저희가 어떻게 구해요? 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벡터 그래서 빼죠, 그죠? 빼고 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뭐 아주 뭐 간단한 저희가 식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계속 다뤘던 내용이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U 벡터가 1, 2, 3이고 V 벡터가 4, 5, 6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4 빼기 1, 뭐 3 빼기 마이너스 2죠. 그죠? 4 빼기 2니까 4 마이너스 2, 그죠? 5 빼기 3. 자 이렇게 해서 이 놈을 구했더니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U하고 V 벡터가 있으면 자, 요 놈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요 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U, V 사이의 연산. 자, 요거 이너 프로덕트 구하고 U의 자, 놈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놈 구하고 저 놈의 제곱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다음에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마찬가지로 U, V는 이너 프로덕트 했더니 이제 0이 됐네요. 그쵸? 자, 이너 프로덕트가 자 0일 때는 뭐라 그랬죠? 이게 perpendicular라고 해서 수직일 경우에 네, 이너 프로덕트는 0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앞에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크기는 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리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실제는 요거 루트 한 만큼이 거리일 거고, 요 루트 한 만큼이 크기가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두 벡터 U와 V가 이루는 각을 저희가 자 0에서 그 180도까지라고 할 때
UV의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대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UV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두 개 다 0이면, 그쵸? 얘는 무조건 0일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요놈의 크기, U 벡터의 크기와 V 벡터의 크기, 그죠? 결국은 두 개 이너 프로덕트를 그 크기의 곱으로 나눠주면 우린 뭘 구할 수 있다? 각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두 벡터 U 벡터하고 V 벡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두 벡터 사이의 거리와 각을 구해 보세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요놈 사이의 거리와 각을 구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내적을 구하면 각각 이렇게 해서 1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U의 크기, V의 크기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결국은 자, 우리가 세타를 그렇죠? 세타를 구할 때는 각도를 구할 때는 코사인 세타는 이제 밑에 있는 크기분의 이너 프로덕트를 했더니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자,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6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거 삼각함수에서 그죠? 삼각함수에서 각 구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좀 기본적인 거니까 아셔야 되죠. 자,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 90도 그죠? 2분의 파이 하고 자, 예를 들어서 180도 자, 파이가 있어요. 그럼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원 하나 그려놓고 그쵸? 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그쵸? 사인 제로가 그쵸? 사인 제로 사인 우리가 사인 파형을 구할 때 사인 세타를 구할 때 여기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죠? 사인 제로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크기가 없으니까 0이라고 보고 그죠?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쭉 각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0으로 시작해서 여기 90도가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와서 점점 해서 180 되면 0이 되는 거고 그죠? 270도, 360도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사인 파형이고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사인은 1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예. 요 내용들 코사인 파형에 대해서도 반대로 되는 거. 요 내용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탄젠트 세타까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의 근간이 되는 건 이게 세터고 요 크기가 r일 때 그죠? 원을 그려놓고 보면 여기가 x, y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는 거고 그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는 거고 그죠? 예, 요 내용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삼각함수의 값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요 삼각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와 그다음에 벡터, 그렇죠? 요런 내용들 가지고 선형대수와 여기까지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컴퓨터 그래픽 분야 나중에 뭐 게임 쪽 관련돼 있는 프로그래밍 많이 하고 계시 싶으신 분들은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벡터 u와 v 사이의 각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똑같이 하죠. 자, 이렇게 하고 각각을 구해서 세타를 요 수식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나오죠? 자,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요거는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이제 세타가 그렇죠? 루트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자, 얼마가 루트 2분의 1이죠? 네, 45도일 때 루트 2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벡터 u와 v가 수직일 때 필요 충분 자체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체가 그렇죠? 여기가 u 벡터고 자, 이게 v 벡터라고 하고 그쵸? 우리 요거를 자, u 플러스 v 벡터의 롬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게 그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u 제곱 플러스 v 제곱은 u 플러스 v 제곱 이게 결국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정리는 여러분이 좀 다 기본적으로 눈에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각각을 다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수학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형대 수학을 배울 때 그 계약이나 선형대수를 배울 때 하는 내용들이고, 저희는 이거를 막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막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내적에 대한 그 공간에서 요런 수식들이 성립을 한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여나 뭐 자기는 좀 더 이거를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찾아서 외워두시는 거는 뭐 전혀, 증명해 보시는 거는 뭐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UVW가 자 2차원, 3차원상의 벡터라고 하고, C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했을 때 요 내적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대요. 예, 이렇게 하고 뭐 교환 법칙, 배분 법칙 성립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 0 되면 요거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적 공간에서의 성질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V가 내적 공간일 때 V상의 두 벡터 UV에 U 이너 프로덕트 V가 0이면 우리는 아까 이거 어서고날 수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이건 아까 전에 그 그림을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세트라고 했을 때 자, 이게 U 벡터 V 벡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U 이너 프로덕트 V가 저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U 그렇죠? V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U 곱하기 V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코사인 세터 자체도 0이면 0이라는 얘기는 코사인 센터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이 각이 90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오소고날하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죠. 그럼 결국 예를 들어서 U 벡터가 1,2고 V 벡터가 6,-3일 때 이걸 이너 프로덕트를 구해봤더니 0이 나왔어요.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좌표점에서 표현했을 때 이게 90도다. 결국은 V 벡터와 U 벡터는 어서고날하다 혹은 퍼펜디큘러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직교한다, 어서고날하다, 그리고 퍼펜디큘러하다, 수직적이다, 뭐 이런 표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디서? 인식 개념이나 혹은 뭐 그래픽 쪽에서 어떤 하나의 특징과 다른 특징이 당연히 선형 독립이면서 오소고널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특징이 명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는 놈이다라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두 벡터의 직교하는지를 우리가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직교하네요. 즉 요놈의 특징과 요놈의 특징은 방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서고널하다. 즉 90도 수직 성분으로 벡터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인식 쪽이나 그래픽 쪽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은 각 성분끼리 곱한 다음 더해져서 구한다. 계속했던 얘기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너 프로덕트와 놈을 이용해서 두 벡터 사이의 각도와 뭘 찾아봐요? 직교성을 구할 수 있다. 이 특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의 각도를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놈을 어떻게 구하냐. 이 놈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크기였죠.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두 벡터 사이에. 이런 것들이 선형대 수학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 대체 프로젝트를 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동식도 여러분들 뭐 각각의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한 거에 자 놈은 그렇죠? 놈은 각각의 놈을 자 곱한 거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에 대한 응용 정의이고, 응용은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저희가 같은 3차원상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들 벡터가 서로 직교하는지를 알아보세요. 봤더니 자, 각각 구해보시면 되겠죠. u하고 v는 현재 직교하고 있어요. 직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u하고 w는 자, 이런 식으로 또 직교하네요. 근데 u하고 v는 직교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가지의 벡터들을 자, 뭘 가지고 내적을 가지고, 그죠? 내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직교하는 이 각도, 이 두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각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어서 파트 2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